집에 돌아가서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얼굴 본 김에 너희 집에서 같이 먹을까? 방금 한 김장김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수육이라도 삶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셔서 편하게 두 분이 드세요. 왜? 같이 밥 먹으면 좋잖아. 처음으로 너희 집에서 밥 한번 먹어보자. 너희들 결혼하고 한 번도 며느리 밥상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네. 왜 자꾸 며느리가 해준 밥상을 원하세요? 이러시는 것도 다 부담이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냥 너희 집에서 한 번쯤은 밥 먹고 싶은 것뿐이야. 너네는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우리한테는 10년 동안 단 한 번을 대접 안 했잖아. 엄마,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나가서 먹어요. 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와 그녀의 큰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큰아들과 큰며느리 내외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절을 제외하고는 만날 일이 거의 없기도 했고 어쩐지 아들 며느리 모두 김 씨 부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그 오랜 시간에 어떻게 부모를 단 한 번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안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둘째 아들네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서로 등지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큰아들과 며느리는 어쩌다 한번 김 씨의 집을 방문하면 김 씨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잘만 먹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를 대접하는 건 너무나도 싫은 모양이었어요. 정말 그 태도에 기가 막혔고 섭섭한 마음이었어요. 큰아들 내외의 생각이 그렇다면 김 씨 역시도 똑같이 맞춰줄 생각이었죠. 김 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고 모두 결혼한 지도 꽤 되어 손주까지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10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키우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8년 전에 결혼해서 일남일녀 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김 씨 부부는 두 아들이 결혼할 때 거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서 전셋집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모두 혼수만 하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라곤 해도 서울권에 집을 얻어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았어요. 김 씨 부부는 아들들이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는 걸 본 후 이제는 남은 노후를 손주들 재롱 보는 낙으로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1시간 이내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만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물론 각자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고 있으니 생각만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김 씨 부부의 생일 같은 날에는 대부분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었어요. 김 씨의 집에서 만나는 날도 있고 작은 아들 집에 찾아간 적도 있지만 큰아들의 집으로 초대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꽃게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저녁에 먹을 건데 아버님이랑 같이 오세요. 꽃게? 아이고, 감사해서 어쩌나. 그냥 너희들끼리 먹지.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 전에 한우 보내주셨잖아요. 식구들 같이 먹으라고 넉넉하게 보내주셨으니까 늦지 않게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친정이 바닷가인 작은 며느리는 종종 친정에서 해산물을 올려 보내주었고 그럴 때마다 김 씨 부부를 집으로 불러 같이 먹었어요. 좋은 음식을 얻어먹은 김 씨도 사돈집으로 선물을 자주 보내며 보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 집들이를 하겠다고 초대를 해서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들이도 정상적인 집들이는 아니었죠. 집 좋구나. 그렇죠. 전세 매물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마침 운이 좋았어요. 층수도 좋고 위치도 정말 좋네.
여기서 살다가 돈 모아서 나중에 이 아파트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일단 이것부터 받아라. 아버님, 이게 뭐예요? 집들이 선물이지 무슨 청소기다. 내가 너 혼수할 때 청소기는 사지 말라고 했잖아. 정말 감사해요. 이거 비싼 건데. 살림을 주로 하게 될 며느리를 위한 김 씨와 남편의 선물이었어요. 김 씨 부부는 며느리가 내어오는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었지만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신혼집에 오래 머물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6시가 넘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며느리가 의아했죠. 이제 저녁 먹자. 우리도 밥 먹고 일찍 가야 너희도 쉬지. 네, 안 그래도 시간 다 됐네요. 집 앞에 갈비집 잘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예약해 놨거든요. 갈비? 나가서 저녁 먹자고? 네, 거기 진짜 잘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헐낫죠. 아들과 며느리는 외투를 걸치며 나갈 준비를 했고 김 씨 부부도 아들 집에 온 지 1시간도 안 되어 일어나야 했어요. 아들의 뒤를 따라 나가며 김 씨는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집들이라고 하면 초대받은 손님을 위해 집주인이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를 하는 거라 알고 있었는데 정말 집 구경만 하고 쫓기듯 나와야 했어요. 처음 집에 들어올 때부터 좋은 향기만 나고 음식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습니다. 아들을 따라 밖에 나가 갈비집에서 밥을 먹었고 그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김 씨와 남편 모두 이게 맞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죠. 아니, 집들이를 포장해온 음식으로 차렸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아예 밖에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어? 그러게, 나도 이런 건 처음인데.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건가 하는 생각에 넘어갔어요. 얼마 후 작은 아들이 결혼했을 때 다들 그렇진 않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김 씨 부부를 초대해서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아직 음식이 서툴기 때문에 직접 만든 것도 있었고 어떤 건 밖에서 포장해 온 것도 있었지만 정성이 대단했죠. 김 씨 부부와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며느리는 전세 자금을 보태준 것, 집들이 선물을 사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작은 아들 내외는 자주 왕래를 했어요. 혹시라도 맞벌이하고 있는 아들 며느리가 힘들까봐 김 씨는 초대를 받을 때 꼭 직접 만든 반찬이라도 싸서 가져갔고 밥상 차리고 정리하는 것도 자진해서 도와주었죠.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음식 준비뿐만 아니라 청소도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잘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김 씨 역시도 며느리의 입장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배려 덕분인지 둘째 며느리와는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가끔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기념일엔 선물도 주고 받으면서요. 그런데 큰 아들 며느리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큰아들 집에 찾아간 것도 10년 결혼 생활 중 3번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한 번은 아까 말한 집들이었고 그 뒤로 2번은 손주를 급하게 봐달라고 해서 김 씨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가 부부 동반으로 꼭 참석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집에서 저희 선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알겠다. 내가 지금 건너가면 되니? 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김 씨가 오전에 큰아들의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가 손주를 봐주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손주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 점심도 못 먹었기 때문에 김 씨는 많이 시장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시간이 저녁 시간이니 저녁을 같이 먹고 가라 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며 며느리며 김 씨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눈치를 보다가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자기가 택시를 불러주겠다 하더라고요. 마치 눈치껏 김 씨가 빨리 돌아가 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달려와 반나절 동안 아이를 봐줬는데 왕복 차비는 고사하고 식사조차 대접하지 않으니 정말 황당했어요. 김 씨가 먹든 안 먹든 저녁을 같이 먹자는 말이라도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에 반찬을 꺼내 뒤늦은 저녁을 먹었는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아직 밥도 못 먹었냐고 물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녁밥도 안 먹었어? 김 씨가 속상한 마음에 대답도 안 하고 있었더니 남편은 아들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줄 알았다며 씁쓸한 표정이었고 김 씨도 그냥 쓰게 웃었어요. 남편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상황에 최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큰 아들과 며느리가 바빠서 밥 챙겨줄 정신도 없었을 거라고 믿으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아니었어요. 그저 큰 며느리가 자기 집에서 시부모 밥을 대접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큰 아들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서운했지만 뭐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평소 큰 아들 며느리와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는 건 명절 2번이 전부였고 가끔 주말에 김 씨나 남편의 생일이 있다면 아들 혼자 왔다 가곤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차 타면 금방인데도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큰집 손주 역시도 1년에 몇 번 못 보다 보니 볼 때마다 쑥쑥 자라서 이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나마 둘째네 손주들은 김 씨 부부와 자주 어울렸고 어릴 때부터 많이 봐주기도 했기 때문에 친근한데 첫째네 손주는 약간 대하기 어색했습니다. 김 씨네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에 아들 며느리들이 다 찾아와도 그저 모여 맛있게 김 씨가 만든 음식을 먹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좀 도울게요. 이거 나르면 돼요. 내가 해도 돼.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으면 그냥 앉아 있어. 둘째 며느리는 항상 시키지 않아도 주방에 들어와 김 씨가 식사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도왔고 첫째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있거나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며느리들이 명절에 찾아와도 힘들게 일하지 않고 제 집처럼 편하게 쉬다 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김 씨의 마음에 어떤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갈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죠. 식사를 다 끝나셨으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다, 아니야. 내 주방에서는 내가 일하면 된다. 설거지도 식세기 돌리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앉아 있어. 어머님, 그럼 제가 과일이라도 깎을게요. 귀엽고 작은 며느리는 식사 끝나고 정리하는 걸 끝까지 도왔고 본인들이 사온 과일을 가져가서 깎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것들 뿐인데. 그냥 집에서 조금씩 하는 거지 뭐. 다들 맛있게 먹었으니 다행이야. 어머님,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그때 아버님이랑 같이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김 씨와 남편은 살가운 성격의 둘째 며느리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문득 첫째 며느리를 보니 이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둘째 며느리가 깎아놓은 과일을 먹으며 핸드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니 큰 며느리와 큰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10년이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집에 오라는 이런 말을 빈말이라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음식도 맛있게 차려주고 집에 갈 때 반찬도 챙겨서 보내는데 자기들이 얻어먹은 만큼은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또 하나 기분이 나쁜 건 큰아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으면 사돈 내는 집으로 잘만 부르는 것 같았어요.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쪽 집안과는 자주 왕래하고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사과 이거 맛있네. 재수 씨 이 사과 어디서 샀어요? 여보, 저번에 장인어른이 사오신 건 맛이 하나도 없었잖아. 아무리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다르다곤 하지만 어떻게 시부모만 찬밥 취급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어쩐지 며느리에게 차별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김장을 해서 두 아들 집에 가져다 주게 되었어요. 김 씨는 1년에 한 번은 꼭 김장을 집에서 담궜는데 많은 양은 아니었고 30포기 정도 담궈서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5포기씩 나눠주었습니다. 작은아들 집에 먼저 가져다 주고 큰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얼굴 보고 김치만 전해주고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왠지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김치를 전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얼굴 본 김에 너희 집에서 같이 먹을까? 방금 한 김장김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수육이라도 삶으면 되는데.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셔서 편하게 두 분이 드세요. 왜? 같이 밥 먹으면 좋잖아. 처음으로 너희 집에서 밥 한번 먹어보자. 너희들 결혼하고 한 번도 며느리 밥상 얻어먹어 본 적이 없네. 분명히 며느리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날은 고집을 부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나서서 김 씨를 말렸습니다. 왜 자꾸 며느리가 해준 밥상을 원하세요? 이러시는 것도 다 부담이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냥 너희 집에서 한 번쯤은 밥 먹고 싶은 것뿐이야. 너네는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우리한테는 10년 동안 단 한 번을 대접 안 했잖아. 엄마,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나가서 먹어요. 네? 자꾸 이러시면 중간에서 제가 곤란해요. 시부모라고 해서 꼭 며느리한테 밥 차리라 하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 집에서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게 그렇게 곤란한 일이야? 이 정도로 싫어하면 포기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김 씨는 이런 상황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해준 것도 생각나서 기분이 몹시 상하기도 했어요. 자기들은 김 씨 집에 찾아올 때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본인들이 한 끼 대접하는 것은 이토록 싫어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엄청난 임금님 수라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김치도 김 씨가 가져왔고 고기나 사다가 삶아서 수육을 먹자는 건데도 싫다고 하면 그저 자기 집에서 시부모와 밥 먹는 것 자체가 싫은 것밖엔 안 되는 일이었죠. 김 씨도 자존심이 상해서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해버렸습니다. 너희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밥 한 끼를 못 얻어 먹었다. 반대로 나중에 너희가 시부모 입장 되면 어떨 것 같냐?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씨 부부와 큰아들 내외는 이젠 평범한 부모 자식 사이로 돌아가긴 힘들었어요. 결국 남편이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김 씨의 팔을 잡아 끌었고 억울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도 무척이나 기분 상한 것 같았어요. 차라리 자기가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초대하겠다고 말이라도 했다면 이 정도로 속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김 씨가 무리를 하고 우기기는 했어도 충분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김 씨 편을 전혀 안 들어주고 왜 며느리가 시부모 밥을 차려야 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니 당연히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가 아니라 동네 친구가 집에 놀러와도 밥때가 되면 한상 차려 먹여 보내는 것이 한국의 정이란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김 씨 부부는 큰아들 내외와 서먹하게 지냈어요.
원래 두 아들의 결혼 기념일이 되면 꽃다발이나 케이크를 보내거나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용돈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번 큰아들 결혼 기념일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아들 역시도 김 씨가 기분이 상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2달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자 큰아들이 불편했는지 김 씨 부부를 정식으로 집으로 초대했어요. 웬일이래? 집으로 다 오라고 하고.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한 것이 마음에 걸렸겠지. 나는 안 갈래?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먼저 초대하고 화해하자는데 부모가 못 이기는 척 해야지. 남편이 하는 말에 김 씨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사실 본인의 행동이 어느 정도는 유치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예전부터 서운한 감정은 많이 쌓여 있었지만 결론만 따지고 보면 며느리가 밥을 안 차려줬다고 화낸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화해할 생각에 찾아간 아들 집에서 김 씨는 또 한 번 크게 불쾌한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 집에 찾아갔더니 식탁에 그럴싸하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걸 준비하느라 큰며느리가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김 씨도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는 이렇게 괴롭히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며느리의 말에 남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소고기 뭇국을 한 입 먹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 씨도 국을 한 수저 입에 넣었는데 김 씨 역시도 바로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죠. 이건 국이 아니라 거의 소금탕이었고 짜다 못해 쓴맛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밥을 먹었고 김 씨와 남편만 도저히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도 먹는 것마다 너무 맵거나 달거나 짰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고 맨밥만 먹다가 식사를 끝내고 말았어요. 처음엔 그저 간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러 먹지 못하게 음식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식사 대접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말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김 씨가 아들에게 항의하자 아들은 또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차린 밥상 한번 받아보고 싶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차려드렸는데 뭐가 또 문제예요? 아들의 당당한 태도를 보며 김 씨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얻어먹은 밥인데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밥 타령을 하셔서 선우 엄마를 힘들게 하세요? 며느리가 시부모 밥 차려줘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번 대접해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김 씨 부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김 씨는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나쁜 시부모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가 해주는 집은 덜컥 받았으면서 고작 밥 한 끼 해달라 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싶었죠. 얼마 후 설날이 되었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평소처럼 김 씨 집에 찾아왔어요. 그 사건도 있고 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당장 부모와 등지고 살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씨는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보고 싶지도 않았고 말도 섞기 싫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김 씨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고 둘째 며느리는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하며 상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밥상을 다 차렸고 식구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큰아들 큰며느리 큰손주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어요. 밥도 없었고 숟가락 젓가락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참지 못했는지 김 씨에게 따져 물었어요.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저희도 뭐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왜 밥상 앞에서 큰 소리야? 명절에 찾아온 자식한테 밥도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 밥을 차려줘야 하냐? 그런 법이라도 있어? 배고프면 너희 집에 가서 밥 차려 먹어. 왜 나한테 밥 달라고 하니? 아들은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자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다물었고 옆에 있는 며느리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도 하기 싫다는 듯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김 씨도 이 정도로 안 맞는 아들 며느리를 굳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기념일이나 생일도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만 챙겼어요. 특히 작은 아들이 돈을 모아 전셋집이 아닌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김 씨와 남편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라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작은 아들에게 전해 들은 건지 거의 반년이 지나 큰아들에게 처음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제가 그땐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선우 엄마가 시집살이 하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중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내가 봐도 생각이 참 짧더라. 앞으로도 그렇게 며느리 눈치나 보고 살아. 난 너희가 어떻게 살던지 신경 안 쓴다. 김 씨는 지금으로서는 큰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볼 생각이 없었어요. 집까지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다 주고 쫓겨났던 일과 집에 초대해서 일부러 소금국과 설탕범벅 반찬을 대접한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으니까요. 그 뒤로도 사과 한 번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둘째한테 큰돈을 줬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지로 사과하는 아들도 정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 도리를 바라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악착같이 받아내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지난 10년 동안 몇 번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예 안 보고 산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았어요. 이미 둘째 아들과 며느리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